20년 남편이 젊은 여교사와 뒤에 숨겨진 사기극 네 번째 타겟은 제 남편. 당신이라면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민지, 올해 48입니다.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을 믿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제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현실이었고 지금도 그 순간들이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 박준호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죠. 우리는 28배 만나서 30에 결혼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대학교 2학년, 막내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가끔 등산도 가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요. 여보,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어때? 좋지.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나만의 시간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남편은 특히 성실했습니다. 학교 이외에도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자주 맡았고 주말에도 보충 수업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할라. 괜찮아. 아이들 가르치는 게 내 천직인걸. 그리고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지. 그런 남편이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저는 늘 남편 자랑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바람 피울 시간도 없어. 맨날 학교 일로 바쁘거든. 부러워 죽겠네. 우리 집은 남편이 회식 핑계로 맨날 늦게 들어와.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친구들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30분쯤 늦게 들어왔어요. 별일 아니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향수 냄새 나는데? 아, 학교에서 여교사들이랑 회의했거든. 옆에 앉았던 선생님 향수가 좀 강했나 봐.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와이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은 와이셔츠를 들여다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이거. 오늘 학생 하나가 상담하다가 울어서 토닥여줬거든. 그때 묻었나 봐. 요즘 애들 화장 진하게 하잖아. 역시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 남편 박준호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신촌역 2번 출구 앞 카페로 나오세요. 절대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을까? 아니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문자는 뭐지? 누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낸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문자 내용이 자꾸 걸렸어요. 절대 남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남편에게 미리 말하는 순간 증거를 없앨 수도 있겠죠. 일단 내일 가보자.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어요. 여보, 오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저녁 늦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저녁 챙겨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한테 내 안부 전해. 남편은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신촌역에 도착했을 때는 2시 50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시 정각.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김민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뭔가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저도 당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요? 네. 남편의 배신을 뒤늦게 알게 된 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낯선 여자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남편이 그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 촛불이 켜진 분위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맞잡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진 찍힌 날짜 보세요. 전부 최근 2달 사이입니다. 사진 하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월 14일, 3월 7일, 3월 21일.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죠? 이수진. 당신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 동료 교사입니다. 담당 과목은 영어, 나이는 34. 미혼이고요. 학교 동료. 네. 작년 9월에 발령받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 남편과 같은 학년부 소속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작년 9월. 그때부터였구나. 남편이 요즘 신규 선생님이 와서 일이 좀 많아졌다고 했던 그때부터.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왜 저한테 이걸 알려주는 건데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도 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거든요. 네. 이수진. 그 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유부남 교사와 관계를 맺었고 결국 그 교사는 가정이 깨졌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패턴이 있어요. 유부남을 타겟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학교로 발령 신청해서 떠나버리죠. 당신 남편이 4번째입니다. 네, 4번째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전 학교에서도 2명의 유부남 교사와 그런 관계였고 지금 학교에서는 당신 남편 말고도 1명이 더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늦어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당신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도 같은 피해자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세요. 증거를 더 확보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민지 씨. 카페를 나서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들은 어떡하지? 수진이랑 민수는? 그리고 저 여자는 대체 뭐야? 왜 유부남만 노리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옆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 반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친구들 만나고 왔어? 재밌었어? 남편의 밝은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을 그 목소리가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응, 재밌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오후였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로 살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재빨리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밀번호가 뭐였지? 다행히 남편은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막내 민수 생일. 1-2-0-8. 화면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목록을 쭉 내리는데 없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삭제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나?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건 좀 가져다 줄래? 알았어.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수건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남편 학교 앞까지 찾아간 겁니다. 학교는 집에서 전철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정문 맞은편에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 창가 자리에 앉아 학교를 지켜봤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는 시간. 12시 20분쯤. 선생님들이 335 교문을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남편이 한 여자와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이수진.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 키는 165cm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솔직히 예뻤습니다. 확실히 젊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우스운 얘기를 하자 그 여자가 깔깔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구나. 집에서 나한테 보여주던 웃음이랑 똑같은 얼굴로. 두 사람은 학교 근처 한정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넓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수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뭐 드실래요? 수진 씨가 고르세요. 전 다 좋아해요. 그럼 제육볶음 정식 어때요? 여기 제육 진짜 맛있거든요. 좋아요. 수진 씨 추천이면 믿고 먹죠. 부드러운 말투. 다정한 눈빛. 그게 제 남편 맞나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카페로 돌아와 오후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30분. 남편이 다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수진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학교에서 200m쯤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빌라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수진은 그 빌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기가 저 여자 집인가? 저는 빌라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0분. 남편이 혼자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고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응, 나 지금 학교에서 막 나왔어. 오늘 회의가 좀 길어져서. 응, 괜찮아. 7시쯤 도착할 것 같아. 저녁 준비해놔. 응, 사랑해. 전화를 끊은 남편은 여유롭게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은 지 1분도 안 돼서 남편은 다른 여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7시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수고했어요. 오늘 회의 길었? 응, 좀 그랬어. 내년 교육과정 짜느라 머리 아프네. 거짓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 저는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 입맛 없어? 아니, 괜찮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가볼까? 아니, 괜찮아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이들 얘기도 물어봤고 제 건강도 챙겨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게 맞나?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한 거라면? 만약 그냥 동료 관계일 뿐이라면? 하지만 그날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모습,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던 모습, 흐트러진 와이셔츠, 그리고 전화로 사랑해라고 말하던 모습. 아니야. 이건 분명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만났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입니다. 아, 민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남편을 미행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그 여자 이수진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뭔데요? 이수진. 그 여자는 단순히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돈입니다. 관계를 맺고 나면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해요. 제 남편도 그렇게 당했고 그 전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라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무죄인 건 아니잖아.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동정심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이틀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학교 수업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남편은 5교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수진도 수업 중일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노린 건 수업 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저는 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복도 한쪽에서 저는 이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 50분. 교무실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교재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이수진 선생님. 제 목소리에 이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박준호 선생님의 아내 김민지입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어요. 아, 준호 선배님 부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학교까지 오셨어요?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제가 곧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상담실 문을 닫자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짐작은 가는데요. 혹시 저랑 준호 선배님 사이를 오해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해요? 오해라고 하기엔 제가 본 게 너무 많은데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은 사진, 그리고 이수진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 이수진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생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께서 오해하실 만도 하네요. 하지만 저와 준호 선배님은 그냥 같은 학년부 동료일 뿐입니다. 동료끼리 상대방 집에 들어가나요? 그건 업무상의 이유였어요. 제가 준비하던 수업 자료를 선배님께 보여드렸고 그렇게 1시간 넘게요? 이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준호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교사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전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랑 문제 일으킨 건 뭐죠? 그분 아내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줬어요. 그 순간 이수진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분이 부인한테 연락했군요. 네. 선생님이 패턴적으로 유부남을 타겟으로 하고 나중에 돈을 요구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이수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부인, 세상 일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습니다. 제가 접근했다고 하셨는데 준호 선배님도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 있으셨어요. 뭐라고요? 처음 제가 학교에 왔을 때 먼저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 준호 선배님이었어요. 업무도 알려주시고 식사도 자주 사주시고 저는 그저 그 호의에 답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남편이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학교? 왜? 이수진 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뭔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그 여자랑 어떤 관계인지, 뭘 하고 다녔는지 전부 다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지야,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으로 봤고 직접 목격했지만 남편 입에서 직접 인정하는 순간은 또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겨울부터. 얼마나 자주? 민지야, 그런 것까지 물어서 뭐해? 대답하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한테 고함을 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왜?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 잘못 없어.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그럼 왜?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고 남편도 저를 피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고 잠도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분위기 이상한데.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나 다 컸어.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결국 수진이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책상 서랍에 숨겨둔 사진들을 발견한 겁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다른 여자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바람 피웠어? 진짜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우리 가족이 이러면 안 되는데. 딸을 안아주며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돌아가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도 변명 좀 하게 해줘. 변명? 이수진이. 그 여자가 나한테 먼저 접근했어. 처음엔 정말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자꾸 의지하고 상담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빠져든 거야. 그게 변명이에요? 당신도 기혼자잖아요.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알아.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외로웠어. 뭐라고요? 민지야, 우린 언제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어. 당신은 애들한테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간 저는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내로서의 제 역할은 잊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봐주는 게 좋았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수진이가 나를 그렇게 봐줬어. 선배님 하면서 의지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그게 좋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죠? 저는 강동고등학교 교감 김상철입니다. 남편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네. 교감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혹시 부인께서 최근 이수진 교사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박준호 선생님과 이수진 교사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학교에서도 두 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수진 교사가 교육청에 박준호 선생님을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부인께서 아시는 게 있다면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희롱 신고. 이수진이 남편을 신고했다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어. 이수진이 당신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지야,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수진이가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돈? 3천만 원. 그동안의 관계를 비밀로 해주는 대가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어. 돈도 돈이지만 그건 협박이잖아. 그랬더니 이수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당신을 성희롱범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응.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먼저 접근했고 권력을 이용해서 관계를 강요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지야, 진짜 웃긴 건 증거가 다 이수진이 쪽에 유리하게 돼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서 온 문자, 카카오톡. 전부 다 이수진이가 캡처해뒀어. 근데 그 내용들이 마치 내가 일방적으로 들이댄 것처럼 편집돼 있더라고.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대. 녹음 파일? 우리가 만났을 때 대화 내용. 근데 그것도 편집된 거야. 내가 이수진이한테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말 한 부분만 쏙쏙 빼서 이어붙인 거지.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네요.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유부남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관계를 맺고 증거를 모으고 나중에 돈을 뜯어내는 거지. 남편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완전히 당한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동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화를 내야 할까요? 분명한 건 남편도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남편분이 이수진한테 신고당한 거 아세요? 네. 오늘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수진의 패턴이 딱 그거거든요.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신고로 협박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남편도? 네. 우리 남편도 똑같이 당했어요. 성추행으로 신고당해서 결국 학교를 그만뒀죠. 합의금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이요? 네. 안 주면 형사 고발까지 간다고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돈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았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다르게 가려고 해요. 다르게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이수진이 계획적으로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증거. 그걸 모아서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같은 피해자니까요. 함께해요, 민지 씨.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이수진이가 먼저 접근한 건 맞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동료였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수진이가 야근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했어. 수업 자료 봐달라, 학생 상담 조언해달라. 그래서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 혼자 사는데 외롭다면서. 거절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된 거네요. 응. 근데 민지야, 이상한 건 이수진이가 늘 내가 한 말을 녹음하려고 했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하자고 하고 문자도 자꾸 보내자고 하고. 처음부터 증거를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하지만 믿어줘. 나 당신을 사랑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지 씨죠? 저 이수진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간단해요. 남편분 일 때문인데요. 제가 신고 취하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뭔데요? 5천만 원. 그리고 박준우 선생님이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두시면 돼요. 5천만 원이요? 네. 그 정도면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 남편분한테 3천을 요구했었는데 거절하셔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증거는 충분하거든요. 녹취, 문자, 증인까지. 박준호 선생님, 감옥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협박이라는 거 아세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합의 제안이에요. 선택은 부인 몫이고요. 3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생각 좀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이 일을 덮을까? 아니면 끝까지 싸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조용히 넘어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울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돈 뜯는 사람한테 돈 줘서는 안 돼. 그건 범죄잖아. 20살 딸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수진이 말이 맞아. 이건 범죄야.
저는 첫 번째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함께하고 싶어요. 이수진을 맡고 싶어요. 잘 결심하셨어요, 민지 씨. 지금부터 제대로 싸워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영. 3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이수진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해요. 지영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4명이에요. 제 남편 포함해서요. 화면에는 정리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1 박지영 남편 마이너스 전 학교 교사 5천만 원 합의 사직. 피해자 2 이름 미상 마이너스 전 학교 교사 3천만 원 추정. 피해자 3 김민지 남편 마이너스 현재 협박 중. 피해자 4 이름 미상 마이너스 현재 학교 교사 관계 진행 중. 4명이나요? 네. 그리고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접근하고 관계를 맺고 증거를 모으고 돈을 요구하죠. 그럼 피해자 2번이랑 4번도 찾아야겠네요. 이미 연락했어요. 피해자 2번분은 만나주기로 했고 4번은 아직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영 씨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피해자 4번. 같은 학교 체육교사예요. 기혼자고요.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분한테도 경고해야 할까요? 그래야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사흘 뒤 우리는 피해자 2번을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민수. 안녕하세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이수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니까요. 최민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이수진이 우리 학교에 발령받아왔죠. 처음엔 정말 성실한 교사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고 선배들한테 잘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요. 어느 날부터 저한테 자꾸 상담을 요청했어요. 학생 문제, 수업 문제. 그러다 사적인 얘기도 하고. 제가 요즘 힘들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데 선배님만 믿어요. 이런 식으로요. 듣고 보니 남편이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했어야 했는데 안 했죠. 최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이수진이가 돈을 요구했어요. 3천만 원. 안 주면 아내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네. 제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있었어요? 6개월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2천만 원 더 달라고. 그래야 완전히 입 다물겠다고. 그것도 주셨어요? 네. 집을 팔아서라도 주고 싶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최민수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가 알게 됐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지금은 이혼 진행 중입니다. 최민수 씨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수진과 주고받은 문자들이에요. 제가 캡처해둔 거.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수진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시지가 있었는데 예금주 이름이 이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강미라가 누구예요? 그게 저도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이수진 친언니래요. 언니요? 네. 이수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랑 같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죠. 지영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팀을 이뤄서. 네. 이수진이 남자들을 유혹하고 언니 강미라가 돈을 관리하고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강미라가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요? 네. 그래서 증거 수집도 완벽하고 법적으로도 빈틈이 없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자매가 함께 조직적으로 벌이는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최민수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수진이 받은 돈. 전부 이 계좌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디로요? 제이컨설팅이라는 회사예요. 알아보니까 가짜 회사예요. 가짜 회사? 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실제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지영 씨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이컨설팅. 이거 제가 조사했던 회사 맞네요. 대표자가. 화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표자 강미라. 언니가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수진이 번 돈을 언니 회사로 세탁하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혹시 이수진과 강미라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규모면. 최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수진이 지금까지 근무한 학교가 5곳이에요. 그리고 매번 12년 만에 다른 학교로 발령 신청을 했죠. 5년 동안 5학교. 한 학교당 최소 2~3명씩 피해자가 있었다고 치면 전체 피해자가 최소 10명은 넘을 거예요. 그럼 총 피해액이 지영 씨가 계산했습니다.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이라고 치면 최소 4억 원 이상. 우리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발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정황 증거뿐이에요. 제이컨설팅 계좌 내역, 피해자 증언.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이수진과 강미라가 직접 공모했다는 증거. 대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어떻게 그걸 구해요? 최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함정을 만드는 거죠. 이수진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고 녹음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죠? 아, 김민지 씨. 답 정하셨어요?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정한 장소로 갈게요. 문자로 보낼게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조용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지영 씨는 카페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증인이었죠. 2시 10분.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앉으세요. 이수진이 자리에 앉자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남편분도 가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필요해요. 돈 주고 나서 또 연락하면 어떡해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돈 받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믿죠? 합의서 쓰시겠어요? 제 언니가 변호사거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언니. 강미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언니가 변호사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 처리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런 일들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이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남편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죠? 민지 씨, 지금 뭘 암시하시는 거예요? 전 학교에서도 있었죠? 박지영 씨 남편 최민수 씨.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잖아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언니랑 같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 제이컨설팅으로 돈 세탁하는 것까지. 이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많이 알아보셨네요. 그럼 뭐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해보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수진이 테이블에 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모두 합법이에요.
남자들이 먼저 접근했고 관계를 원했어요.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피해자라고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요. 계획. 증명해보세요. 녹음 파일, 문자, 증인. 모두 제 편이에요. 그런데 민지 씨. 이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네. 당신 똑똑해요. 저를 여기까지 추적한 것도 대단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낸 것도 놀라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랑 같이 일하실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언니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남편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복수도 하고. 복수요? 남자들한테요. 유부남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잖아요. 겉으로는 가정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바람 피우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한테서 돈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이수진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피해자였어요. 대학교 때 교수한테 당했죠. 유부남이었는데 저한테 잘해주다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내가 당하기만 해야 하지? 나도 이용할 수 있잖아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네. 처음엔 복수였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유부남들은 다 똑같아요. 젊은 여자가 다가오면 넘어와요. 그리고 약점 잡히면 돈 줘요. 이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 씨, 당신 남편도 그랬어요. 제가 조금만 다가가니까 바로 넘어왔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도 아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나요? 정당화? 아니요. 저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천만 원 주고 끝낼 건지 아니면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그 몇 배를 벌 건지.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제안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은 성공했습니다. 이수진의 모든 말이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수진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신 남편도 제가 조금만 다가가니까 바로 넘어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됐어? 녹음 성공했어요. 이수진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정말? 그럼 이제. 그런데 여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로 이수진이 먼저 접근한 거 맞아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대답해주세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반반이었어. 뭐라고요? 이수진이도 접근했지만 나도 관심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이수진이가 예뻤고 젊었고 나한테 관심 보이는 게 좋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이수진은 범죄자였지만 남편도 배신자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여보, 저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지야. 이수진은 고발할 거예요. 녹음 파일 경찰에 넘기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당신 날 떠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의 우리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시간 주세요. 지금은 아무 대답도 못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큰딸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엄마가 만약 아빠랑 헤어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랑 있어서 행복하면 같이 있고 아니면 헤어지는 것도 괜찮아. 정말? 응.
엄마도 인생이 있잖아. 항상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자신도 생각해.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고마워, 수진아.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영 씨, 최민수 씨와 함께였습니다.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수진과 강미라를 고발합니다. 사기, 공갈, 협박 혐의로요. 경찰은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지영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민지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도 남았고. 그래도 시작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는 것.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강미라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됐습니다. 사기, 공갈, 협박, 그리고 조직적 범죄.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섰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징역 4년 6개월, 강미라 징역 4년. 법정에서 판결을 들을 때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악질적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민지 씨. 우리가 이겼어요. 네. 끝났네요.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사실상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각자 방을 쓰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민지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 났다고 들었어. 고생 많았어. 당신도 증인으로 나섰잖아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나 결정했어. 뭐리요? 학교 그만두기로 했어. 네. 이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에 계속 있을 수가 없더라. 다른 선생님들 눈빛도 그렇고 학생들도.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친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했어. 그렇군요. 민지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가족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한순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당신 결정 따를게. 다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난 달라질 수 있어. 정말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 여보. 응. 저도 결정했어요.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은 안 할게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상담 받으세요. 부부 상담. 그리고 당신 혼자서도 심리 상담 받으세요. 알았어. 두 번째.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전 이제 전업주부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어요. 좋아. 뭐든 해. 내가 도와줄게. 세 번째.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배신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다시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게.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판결 이후 한 달 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곳에 처음 와봐서 떨리네요.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분들,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치유됐습니다. 김민지 씨,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영 씨와는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 동료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민지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엔 항상 뭔가 억눌린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 보여요. 고마워요, 지영 씨.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민지 씨가 용기 있었던 거죠. 어느 주말 오후, 큰딸 수진이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괜찮아? 응.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 엄마 대단해. 나 같으면 못 용서했을 것 같은데. 수진아, 용서와 함께 살기는 다른 거야.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배신감도 느껴. 하지만 그렇다고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 아빠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 그럼 엄마는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완벽하진 않지.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이요? 응. 예전엔 그냥 살았어. 엄마로 아내로. 근데 이제는 내가 선택한 거야. 남편과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내 일을 하는 것도.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진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학원 강사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정시에 집에 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정식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대학교 4학년이 됐고 막내 민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동아리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빠 다음 주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죠? 그럼. 약속했잖아. 평범한 일상.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일상.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일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상. 오늘도 저는 피해자 지원센터에 출근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할게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이수진과 처음 대면했던 날, 남편이 사실을 고백했던 날,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던 날, 그리고 남편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